안녕하세요. 이진 탐색 트리 실습 영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습 영상에서는 단순히 이진 탐색 트리 코드를 그걸 구현을 해서 바로 그냥 메인 함수에서 테스트 몇 가지를 돌려보고 이제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함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저 while문에서 무한 반복을 해서 이진 탐색 생성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1번을 누르면 이제 이전 탐색 트리에 이제 키를 삽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 입력했을 때 오름차순 출력을 하는 거죠. 이 오름차순 출력을 하는 거는 저희가 아까 이전 PPT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름차순을 할 때는 뭐 따로 로직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중위순회를 하면 오름차순으로 찍힌다 했었죠. 바로 오름차순에서 그냥 중위순회를 찍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서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값을 갖고 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이진 탐색 트리 중에 가장 어려운 거 키를 삭제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구현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스캔프로 입력을 받아서 0을 받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 1을 입력하면 이제 이진 탐색 트리에 이제 키를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받게 돼 있고 2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그거였었죠. 오름차순 출력이었으니까 바로 얘를 그냥 중위순위로 바로 프리오더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탐색을 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검색할 값을 받아서 바로 이렇게 서치를 해서 찍어주는 거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해당하는 키값을 바로 삭제를 진행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메뉴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은 당연히 이 트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트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트리 노드라는 걸로 이제 트리 구조를 정의를 해주면 되는 트리 구조체를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중 연결 리스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티저 키 같은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걸 이제 키라고 하고요. 자, 여기 struct tree node left righ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식 노드들에 대한 연결 정보를 쓰기 위한 자기 참조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insert node 알고리즘을 볼 건데요. 이것도 책에 있는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 책이 너무 겉멋이 들어서 똑같이 이중 포인트를 사용했네요. 굳이 왜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중 포인트를 사용하면 여러분들만 좀 많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중 포인터 같은 건 말이 나온 김에 이 특징이 뭐였냐면 이 포인터 자체도 수정을 할 때는 이중 포인터를 써서 이제 바로 수정을 할 수 있게 한다 했었죠. 이 포인터를 수정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써버리면 이거 자체도 복사본이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원본을 전달을 하려면 이중 포인터로 이제 전달해줘야 포인터의 원본이 이제 보내지게 된다 했었죠. 그래서 그걸 바로 여기 코드상에서 바로 수정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걸 이제 이중 포인트를 사용해서 해결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모르겠으면 그 구글링을 해서 좀 더 알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인서트 알고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P랑 T를 나오게 되는데 이 이진 탐색 트리 알고리즘에서 삽입 알고리즘, 삭제 알고리즘 둘 다 분문하고 이 부모에 관한 이 변수는 무조건 존재하니까 얘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P는 부모고 T는 현재 노드를 이제 가리키게 되는 거고 N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노드를 이제 할당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쓴 거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루트로 초기를 해주고 현재 노드를 루트로 초기화해주고 현재 노드 같은 경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 노드를 널로 설정을 해주고 자, while문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반복문을 계속 끝까지 해서 위치를 찾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if t의 그러니까 현재 노드의 키와 그 넣으려는 키가 같으면 뭐라 했었죠? 우리가 아까 그 이론 동영상에서 기본적으로 이진 탐색 트리에는 중복된 값을 삽입을 할 수 없다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같으면 처리가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P는 T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고 바로 이렇게 키값을 비교해서 레프트로 갈지 라이트로 갈지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거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되게 좀 늦게 말하긴 했는데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반복문 안에 기존 값을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한 다음에 값을 바꿔버리면 최종적으로는
반복문이 다 끝나게 되면 이 다른 변수에는 이전 상태 값이 들어가져 있고 기존 변수에는 현재 값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똑같이 대입을 해준 다음에 값을 바꿔주고 있죠. 그러면 이 반복이 다 끝나면 실제로 이 p란 변수에는 t의 부모의 값이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 t는 현재 노드의 값이 들어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좀 말 그대로 테크닉인 거죠. 테크닉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아두면 나중에 프로그래밍 할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똑같이 이 탐색이 다 끝났으니까 이 위치를 알아보는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일단 먼저 노드를 먼저 생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해서 동적 할당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 동적 할당이 실패하게 되면 너를 반환한다 했으니까 이 동적 할당에 대한 에러 처리를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초기 값을 주면 되는데 n의 키 값은 키는 당연히 키로 초기를 해야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는 왜 널로 했을까요? 얘는 어차피 삽입이 될 때 항상 이 마지막 단말 노드에 삽입이 돼요. 이진 탐색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중간에 삽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간에 삽입되는 건 AVL 트리에서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이 이진 탐색 트리 같은 경우 무조건 삽입될 때 이 무조건 이 12, 36, 95처럼 무조건 단말 노드에 삽입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값을 레프트 라이트든 널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알아봤고, 자 이제 삽입을 할 때 실제로 삽입할 때 P가 널이 아니다라는 게 뭐죠? 현재 위치의 부모가 널이 아니다는 말은 널이라는 말은 그 삽입 위치가 루트 노드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else일 때는 바로 이렇게 루트를 바로 n으로 이제 대입해 주는 거 볼 수 있고요. 우리 지금 이 코드 한 줄 때문에 이중 포인터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루트 자체가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로 이중 포인터를 사용한 거고,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면 뭔가 좀 학부생 난이도에서 봤을 때 좀 멘붕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코드는 조금 안 써줬으면 하긴 했지만 뭐 책에 겉멋이 들었기 때문에 뭐 들어있는 걸 어쩝니까? 또 외워야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루트 자체를 바꿀 때는 이중 포인터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바꿔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널이 아니다는 소리는 이 부모 노드가 있다는 거니까 이 부모 노드의 키값을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크냐 작냐에 따라서 왼쪽이 삽입될지 오른쪽이 삽입될지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먼저 이제 인서트 노드가 끝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딜리트 노드 같은 경우는 먼저 다른 것부터 먼저 보고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프리오더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중위순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레프트 먼저 다 간 다음에 레프트 맨 왼쪽에서부터 이제 프린트를 찍어줘서 이제 오른차순으로 출력되게 하는 게 이제 중위순위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서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키값에 해당하는 노드를 찾아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탐색 알고리즘으로 반복문을 돌아서 키값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노드의 키값과 여기 매개 변수의 키값이 같으면 찾았다는 소리니까 바로 이 노드를 반환을 해주고요. 뭐 크거나 작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할지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결정을 해주고, 자 반복문이 다 끝나도 이제 널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게 다 비어있다는 소리죠. 야, 이게 찾지 못했다는 소리죠. 여기 그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예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10이란 그 여기 트리가 이렇게 구성될 때 10을 찾는다 했을 때 여기 보시면 10이 없잖아요. 그럼 반복문이 다 돌아도 찾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널을 반환해줘서 찾지 못했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제 딜리트를 보면 되는데, 자 이제 딜리트 노드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이중 포인터를 이제 선언을 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 좀 처음부터 변수가 좀 많은데, 이거 P랑 T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서트 노드든 딜리트 노드는 무조건 있다 했었죠. 자, P는 부모 노드, T는 현재 노드고요. 이제 차일드에는 뭐냐면 자식 노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일드는 케이스 2번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변수입니다. 만들어 놓은 변수고, 이제 서세스 P랑 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케이스 3번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변수를 보고 있고요. 똑같이 인서트 알고리즘이랑 똑같이 이렇게 초기 값을 해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 알고리즘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삭제 대상 노드를 찾는 거죠. 이렇게 반복문 이건 똑같습니다. 반복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 코드를 한번 가까워 볼까요? 이렇게 모양이 살짝 좀 다르죠. 자,
이게 이 위에 있는 게 인서트 알고리즘에 있는 반복문이고 밑에 있는 게 이제 딜리트 노드에 있는 알고리즘인데 이 둘이 똑같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조건문이 살짝 다를 거예요. 이거는 이 인서트 노드에 있던 거는 t가 널이 아닐 때까지밖에 없는데 이 딜리트 노드 같은 경우는 t가 널이 아닐 때랑 and 연산한 다음에 t의 키가 아닐 때까지라 이게 됐으니까 같지 않을 때까지라 나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차피 같은 그 뭐냐 그 이 탐색 알고리즘 목적이 해당 노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인설트 노드에서는 이 똑같이 키 값을 바로 찾자마자 바로 이제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다 찾으면 리턴이 아니라 얘를 break로 바꿔준다면 아니 잠깐만요. 아이씨.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위에 알고리즘이나 밑에 알고리즘은 그냥 똑같다는 거죠. 대신에 표현 방법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 됐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삭제 대상 위치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똑같이 이렇게 t가 널이다라는 거는 뭐 키를 찾지 못했다는 거니까 이게 바로 끝내버리고 자 이제 첫 번째 조건을 보도록 하죠. 자, 이 첫 번째 조건 같은 이제 케이스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케이스 1이 뭐냐면 삭제 대상 노드가 단말 노드일 경우가 즉 자식이 없는 경우라 했었죠. 자식이 없는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었죠? 그냥 연결을 끊어버리면 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노드로 가서 이 그러니까 부모 노드의 그 삭제 대상 노드가 왼쪽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해서 자 일단 그 부분을 바로 이제 끊어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P가 널이다란 말은 부모 노드가 없다는 소리니까 즉 루트 노드를 삭제한다는 거니까 루트 노드를 바로 이제 널로 바꿔주면 되겠죠. else if 한 다음에 이 t의 left가 널이 아니거나 t의 right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널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조건식이 딱 하나 차이예요. and 연산인지 or 연산인지 이 둘 다 널이라는 거는 아예 자식이 없다는 소리고 하나라도 널이라는 거는 저기 뭐냐 자식이 하나라도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또 틀어야 되네. 얘 같은 경우는 이 총 이렇게 3개의 노드가 있다 치고 이 중간에 있는 거 삭제한다 했을 때 얘의 링크를 얘로 이렇게 전환시켜 준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가 삭제한다 했을 때 일단 먼저 차일드에 있는 값을 얘한테 덮어 쓴 다음에 얘를 지워버린다 했었죠.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차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는 단순히 덮어 쓴 다음에 이 차일드 얘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가게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삭제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 코드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썼네요. 단순히 부모에서 바로 그의 자식으로 향하게끔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구현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습니다. 차일드에서 그 현재 노드, 그러니까 삭제 대상에 자식을 갖고 와서 바로 이제 차일드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바로 그 레프트가 기존에 얘가 왼쪽 방향인지 오른쪽 부모의 왼쪽 방향인지 오른쪽 방향인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서 바로 그 레프트에다가 바로 차일드를 이제 덮어 쓰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으로 구현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 케이스 2번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냥 차일드라는 변수 하나를 써서 간단하게 이제 해결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 3번은 이제 케이스 3번에 관련된 겁니다. 이 3번에 관련된 이거는 케이스 3번은 삭제 대상이 자식이 2개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적절한 후계자를 찾아야 된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후계자를 찾는 알고리즘을 다 추가적으로 더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15라는 걸 삭제한다 했을 때 이거 좀 크게 하도록 할게요. 15라는 걸 삭제한다 했을 때 지금 이 코드를 보면 success p는 t고 success p right로 가죠. 자, 일단은 먼저 이 후계자의 부모가 15, 그러니까 삭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success 후계자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 그러니까 27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초기값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while success left가 널이 아닐 때까지.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면 이 삭제 대상 일단 이거 뭐냐
서브 트리를 갖고 있을 때는 이 15 기준으로 왼쪽 서브 트리의 맨 오른쪽 노드를 갖고 오거나 얘 오른쪽 서브 트리의 맨 왼쪽 노드를 갖고 오는 둘 중 하나였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27에서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22를 갖고 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갖고 와서 갖고 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다 수행을 하면 바로 이 값을 바로 15 자리에다가 덮어 써서 실질적으로 제거가 되는 거 22 여기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면 t를 바로 서셋으로 바꿔버리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여기 보면 t의 키를 바로 서셋 키로 바꿔주기 덮어쓰기 키 값을 이제 덮어쓰기를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워지는 게 서셋가 지워지는 거죠. 바로 풀이 t가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F10을 오프 F로 누르면 잠깐만요. 에러가 발생했네요. 스킨F 디스펑션 이거 같은 경우 그거네요. 지금 요즘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컴파일러 버전이 계속 상승하면서 우리 C 언어가 보안에 취약한 거 알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스캔F를 쓰면 굉장히 이게 공격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캔F 언더바이스 이렇게 쓰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구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복사해서 이 에러 내용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이 메시지 굉장히 잘 뜰 겁니다. 그래서 잘 됐네요. 오히려 에러 뜬 게. 자, 여기서 이 프로젝트 속성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C 언어에서 전처리기 들어가서 여기서 전처리기 정의 들어가서 이렇게 이거 그대로 노 워닝스 이거 복사해서 바로 맨 밑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신다.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됐고요. 다시 한번 실행 시켜볼까요? 이제 잘 되네요. 자, 이제 트리 생성 프로그램이 잘 틀어지게 됐고요. 자, 일단 먼저 키값을 삽입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을 치고 이게 0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트리 값을 계속 넣어주는 거거든요. 계속 연속해서 넣읍시다. 42, 70, 20, 15 아무거나 넣는 거예요. 지금 그냥 49, 55, 8, 7, 16 하고 0을 입력하면 여태까지 입력했던 거를 다 이제 트리에다 집어 넣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고 오름차순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1 누르고 하면 자 오름차순 출력하면 이제 중위 순회를 하면 바로 그냥 오름차순 출력이 된다 했었죠. 자, 보시면 이렇게 오른차순 출력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키값 검색 한번 해보도록 하죠. 키값 검색해서 55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55를 치면 이렇게 잘 찾았다고 이렇게 뜨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려웠던 키값 삭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뭘로 줄까요? 20을 한번 쳐볼까요? 20을 지우면 아마 중간에 있는 게 삭제가 될 거예요. 됐고 이거 다시 오름차순 출력을 하면 자, 정상적으로 20이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진 탐색 트리를 실제로 이제 코드 구현하는 거를 이제 과정을 거쳤고요.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 여담으로 우리 스캔F 언더바이스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4분 정도 남았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이 C 언어가 왜 저게 약하냐면 그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운영체제를 들은 친구는 없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걸 듣는 친구들은 있을 거예요. 그 프로그래밍 언어론에서 정말 간단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먼저 그 괜찮은 이미지를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하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괜찮네요.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뭐냐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구조가 프로그래밍 언어론 드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지역 변수는 어디에 저장이 되죠? 스택 영역에 저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에몰록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에 관련된 거는 다 힙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좀 이렇게
스택이나 힙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영역으로 되게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버퍼력이 되게 구분돼서 나눠져 있는데,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은 뭐냐면 이렇게 그 버퍼니까, 그러니까 즉 용기예요. 용기에다가 용기가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큰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걸 프로그램 고장을 내는 그런 공격을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왼쪽에 이 위에 이 버퍼 공간이 100이라고 쳐보도록 하죠. 100이라고 치니까 이거 딱 100개밖에 저장을 못 하겠죠.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해서 이 100개밖에 저장을 못하는 공간에다가 1000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1000개를 저장하게 되면 이 100개를 넘어가는 순간 이 세이브 이 EBT 여기 침범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000개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이 영역들이 다 침범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존에 여기 있었던 정보들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즉 프로그램 자체를 마비시키는 공격을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트랙의 보안 프로그래밍이나 운영체제 시간에 좀 간단하게 좀 배우게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C 언어 같은 경우는 이 버퍼 오버플로우, 스캔F, 그 다음에 그 string.h에 있는 모든 그 뭐 그런 거 있죠. strcpy, strcmp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킨F, 요즘 이제 강화된 컴파일러 버전에서는 뭐 스킨F 언더바 s를 해서 여기서 인수 두 개를 한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이 몇 개를 저장할 건지도 다 써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 A라는 공간에다가 값을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 여기는 최대 10바이트밖에 저장을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제한을 안 해버리니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 가능하게 되면서 이렇게 공간을 제한하게 만들어주는 게 스캔F 언더바 S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이제 예방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다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